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일러스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CC를 처음 켰을 때 화면입니다. 이렇게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포토샵과 비슷하게 인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웹이나 모바일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휴대폰 기종마다의 사이즈 혹은 웹에서 추천하는 웹의 사이즈도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영상을 만드실 때 썸네일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도 여기서 추천하는 720, 1080 사이즈 우리가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쇄에서 A4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폭과 높이 여기 추천하는 사이즈가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수정하셔서 정사각형의 도화지도 만들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단위, 밀리미터와 센티미터, 인치, 픽셀 같은 것들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폭과 높이를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고, 여기 사람이 그려져 있는 버튼을 활용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는 포토샵과 다르게 그 아트보드 개수를 이렇게 여러 개 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색상도 CMYK와 RGB 컬러 내가 원하는 작업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PC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에서 보실 때는 RGB를 선택하시면 좋고, 인쇄용 간판이나 배너를 작업하실 때는 CMYK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작업물이라면 꼭 고해상도 300 ppi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하시면 아랫부분에 만들기 선택하시면 이렇게 2장의 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일러스트도 Alt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휠을 굴리시면 확대 축소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 있는 슬라이드 바 이용하셔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실 수 있고, 여기 돋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확대 Al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축소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 돋보기를 1, 2초가량 눌러보시면 안쪽에 손 도구가 들어있죠. 손 도구 이용하셔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대지를 두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는 첫 번째 있는 화살표가 검정색 화살표가 선택 도구입니다.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글씨 혹은 도형들을 우리가 이동하시고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도 포토샵과 다르지 않게 도형, 그리고 우리가 글씨, 사진 이렇게 편집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쪽에 보시면 도형 사각형 선택하셔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도형 그려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만드실 수 있고, 일반적인 드래그를 통해서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직사각형 도형들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대지로 이동해서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도구 사각형을 1, 2초 가량 누르시면 오른쪽에 옵션 바가 뜨고 거기서 도형 도구, 원형 도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드래그를 통해서는 타원형 이렇게 만드실 수 있고 Shift를 누르시면 정확한 정구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각형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최초에는 육각형이 나오지만 우리가 빈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면수를 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면수 이렇게 칠각형 하시면 이렇게 칠각형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형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R값이 들어간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육각형에도 안쪽에 동그라미를 당기시면 이렇게 R값이 들어가는 도형으로 변경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보시는 별 모양 도구는 이렇게 별의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별도 이렇게 만드시면 다양한 형태로 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점의 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구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도구로 이용해서 선을 그으실 때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직선 밑으로 내릴 때도 정확히 90도가 되는 선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수평 수직에 그을 수 있고 이렇게 45도 선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정확한 각도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사각형 그려놓은 대지로 돌아가서 사각형의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모양 속성에 보시면 칠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색깔 변경하고 획색 또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획의 두께를 늘려주신다면 이렇게 획색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쪽에 있는 도형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색깔을 입힌 다음에 획으로 돌아가서 획도 다른 색깔로 그리고 획의 두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획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도 내가 원하는 색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이렇게 없음, 색이 없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정색은 색이 있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고 없음으로 했을 때는 획의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색을 바꿨을 때 이 도형도 이렇게 파란 면색과 주황색 획색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 도구, 스포이드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 빠른 속도로 색깔을 그대로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끝쪽에 보시면 이 작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따로 컨트롤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의 형태도 만들 수 있겠죠. 도형의 크기 조절도 이 파란색 가이드의 모서리에 가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며 이 Shift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하시면 비율이 유지된 상태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모서리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화살표가 만들어지는데 이 상태로 돌리시면 회전이 가능하며 이제 Shift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를 먹이면서 변경이 가능해서 우리가 90도나 혹은 180도로 돌리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면 이 도형의 패스를 하나씩 우리가 변경해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다리꼴 형태나 마름모 형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런 별 모양 같은 경우도 검정색 화살표가 아닌 흰색 화살표 선택하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완료를 하셨다면 다시 검정색 화살표로 돌아가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시거나 크기를 조정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 같은 경우도 직접 선택 도구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선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죠. 선 자체도 선은 획밖에 없기 때문에 획의 두께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약간 면처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얇게 선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획 색깔도 똑같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컬러를 입혀주시면 내가 원하는 선의 컬러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포토샵과 같이 일러스트도 내가 원하는 오퍼시티, 그러니까 불투명도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 이렇게 획과 칠 색상 밑에 보시면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주시면은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죠. 투명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겹쳐 보시면 이렇게 뒤쪽 물체가 겹쳐 보이는 투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도 뭐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일러스트에서는 보통 여기 도형에 대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정돈 맨 앞으로 가기 이 키를 활용해서 이제 도형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가장 앞으로 옮기고 싶으시면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 그리고 여기 정돈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혹은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우리가 쉽게 위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도형을 뒤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클릭하시고 정돈해서 맨 뒤로 보내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형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 글씨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글씨도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글씨가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글씨를 채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되시면 도형과 같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나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러스트 내에서도 컨트롤 Z 키가 활용이 가능하며, 컨트롤 Shift Z 하시면 다시 앞으로, 컨트롤 Z 하면 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절하실 때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모서리 당겨서 이동하시면 되는데, 글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만 잘못해도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항상 크기 조절하실 때는 Shift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만드실 때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경우와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만드는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박스를 만들게 되시면은 이제 컨트롤 T를 했을 때 글씨 크기가 커지지 않고 이제 글씨 배열만 이 사각형 안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길게 쓰고 싶을 때나 이 네모에 맞춰서 글을 쓰고 싶으실 때는 우리가 글씨를 만들 때 텍스트 선택하시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의 크기를 조절하면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문자 도구에서 텍스트 크기를 늘려주시면은 문자 크기 이렇게 키우고 줄이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위아래 간격도 여기 A가 써져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글자 위아래 간격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이 글자 하나의 크기는 그대로 있고 이 글자와 아래 글자의 간격, 이 간격들이 커지고 줄어들고 하게 하는 키입니다. 그리고 여기 VA라고 되어 있는 키 누르셔도 이제 좌우의 정렬, 글자 자간의 넓이를 우리가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00 하면은 이렇게 글자 간격이 늘어나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T 이렇게 세로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글자가 정말 늘어나는 거라서 이렇게 보통 잘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100으로 항상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자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속성 창에 보시면 이 단락을 뭐 가운데 정렬, 좌정렬, 우정렬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도형과 글씨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도
이렇게 함께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좌정렬, 우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형을 이렇게 정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두 선택하고 가장 상단으로 정렬하게 되면 가장 높이 있는 도형에 맞춰서 정렬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도형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도형, 기준이 되어야 하는 도형을 하나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가로로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여기 두 번째 선택했던 도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형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도형을 이렇게 한번 선택해 주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이 상태로 가장 아래로 정렬하게 되면 이 도형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도형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 이 대지 외의 화면에도 이렇게 도형을 위치할 수가 있고, 약간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잠시 옆에 이렇게 비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색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책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지 않는 짜투리, 색종이나 글자 같은 것들을 옆에 잠시 두고 우리가 작업물을 도화지 안에서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약간 자르고 이어 붙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는 보통 이 로고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형을 잘 다루시게 된다면 로고 디자인 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형 2개를 함께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속성 아래 패스파인더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대로 이렇게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 그림대로 이렇게 같이 붙어지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빼게 되거나 혹은 가운데 이렇게 교집합, 가운데 부분만 남게 되거나 겹친 것 외에 나머지만 남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는 것에 있어서는 이 도형이 앞에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되는 건데요. 이 그림도 보시면 이 투명한 내면과 앞쪽에 있죠. 그래서 이 반대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이 사각형을 정돈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시고 함께 선택하셔서 빼기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정돈 맨 앞으로 가져오기 혹은 정돈 맨 뒤로 보내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글을 선택하시고 이쪽에서 폰트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도형과 폰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고
사진을 가져와서 이용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끌어오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 사진을 가져오실 수 있고, 사진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항상 Shift 키를 눌러 주셔야 이렇게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사진에 X자가 터지게 되는데, 포토샵에 있는 X자와는 다르게 이 X자가 있다면 이 사진이 일러스트 파일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항상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빠른 작업에서 포함 이렇게 눌러주셔야 안에 X자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 되어야 일러스트 안에 사진이 함께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진에 X가 있을 때 일러스트 파일 자체를 저장하고 다른 작업자에게 파일을 보내면 이 사진이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쇄소에 이 포함을 안 시키고 보내게 되면 이 사진이 없이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인지하시고 사진을 불러오시면은 무조건 이 포함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함 누르면 이렇게 X가 사라지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있을 때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트리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사각형,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사각형,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동그랗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뒀습니다. 자, 혹시 뒷면에 있는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하시다면 도형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를 50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픽스가 되셨다면 이 상태로 드래그를 통해서 이 도형과 사진을 함께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 도형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서 사진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이나 글씨 혹은 사진 등을 복사할 때도 Alt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클리핑 마스크를 풀고 싶을 때는 그 해당 도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 풀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사진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 돌아온 상태에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보시면 안쪽에 클리핑 마스크 했던 도형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명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걸 잡아서 다시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칠색을 입혀주시면 다른 도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사진이 나왔다면 다른 모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위아래로 늘려서 위치시킵니다. 뒤쪽에 사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약간 50% 정도로 맞춰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에서도 컨트롤 R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사이드에서 선을 빼오시면 이렇게 기준선, 안내선을 만들 수 있어서
안내선을 활용해서 우리 도형과 물체의 센터를 이렇게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완료가 되셨다면 선택, 드래그를 통해서 사진과 도형을 함께 선택해 준 후에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 이렇게 트리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약간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이 가운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시면 약간 내가 원하는 위치나 크기로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변경이 되셨다면 이렇게 ESC 다시 눌러주시면 그 설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사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면 옆에 배경들이 약간 뿌얘지면서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했던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켰다면 다시 ESC 눌러서 그 설정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돌릴 때도 이런 식으로 대상을 선택하고 모서리에서 라운드 화살표가 생겼을 때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오른쪽 클릭 변형해서 이렇게 회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 선택하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90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미리 보기 보실 수 있고, 그냥 확인을 하시면 그 대상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고, 복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회전한 대상을 하나 더 복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변형해서 이렇게 이동 키를 누르시면 또 이렇게 정확한 위치, 가로, 세로, 혹은 거리, 각도를 우리가 선정을 하시고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오른쪽 클릭 변형해서 반사하시게 되면은 이 그림 자체를 이렇게 반사시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로를 기준으로 혹은 이렇게 상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상을 반사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사도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 하시면 미리 보실 수 있고, 복사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상이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복사 없이 그냥 확인하시면 그 대상 자체만 이렇게 반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기 조절도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실 수 있지만, 오른쪽 클릭해서 변형, 크기 조절 하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몇 퍼센트 늘릴 건지 130%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확한 사이즈로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변형, 크기 조절 130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변형해서 기울이기를 활용하셔도 이렇게 사진을 약간 3D 같이 이렇게 기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각도도 내가 타이핑해서 쳐셔도 되고, 미리 보기,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생성이 되겠죠. 원본을 유지하면서 하나를 약간 기울인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밑에 이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페인트 브러쉬. 페인트 브러쉬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브러쉬 기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우리가 대괄호 이용해서 왼쪽 누르시면 작아지고 오른쪽 누르시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획 컬러를 바꾸시면 다양한 컬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어떤 형상을 그렸을 때 이제 지우개를 또 활용해서 이렇게 또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지워서 또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도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쪽에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선택을 하신 후에 내가 그라데이션을 넣고 싶은 도형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내부의 칠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도형들을 이 동그란 컬러 칩으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침범의 정도, 색깔 침범의 정도를 변경하실 수 있고 이 동그라미를 더블 클릭하시면 내가 원하는 컬러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있는 흰색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불투명도도 이렇게 0%로 하시게 되면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되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획색을 이렇게 빨간색 슬래시 눌러서 없는 상태로 만드신 후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사진 위에 올렸을 때 이런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픽 마스크 풀어주시고 여기 투명으로 변한 도형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도형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크기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이 너무 많이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도형을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도구 선택하시면 다시 편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불투명도를 밑에 조금 줄 수도 있고 그 침범의 정도를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약간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렌지 컬러가 침범하게끔 그라데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체를 지우실 때는 드래그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호 도구 같은 경우도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면 약간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곡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펜 도구를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완료를 하셨다면 검정색 화살표를 다시 눌러주시고, 이제 칠색은 필요 없기 때문에 칠색은 없음, 그리고 획 두께를 이렇게 올려주신다거나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곡선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획에서 이렇게 획 글씨를 눌러주시면 획에 대한 이런 더 디테일한 설정들을 만질 수가 있는데요. 이 단면을 이렇게 각이 지게 한다거나 혹은 끝을 둥글게 한다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더 나와서 각이 지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이 있는 선에서는 획에 설정이 들어갔을 때 모퉁이 부분도 둥글게 혹은 각지게, 뾰족하게 이렇게 세 가지 설정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좀 더 디테일한 로고를 만드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선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점선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지금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약간 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끝이 둥근 형태의 점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점선의 길이와 대시 간격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시면 원하는 점선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이렇게 끝을 각이 지게 할 수도 있고 둥글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점선을 이렇게 획에 설정이 들어가셔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렇게 끝을 내가 원하는 화살표 모양으로도 변경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의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크기를 변경하실 수 있고, 다시 실선으로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점선을 없애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화살표를 가져다 두시면 어떤 것을 강조하거나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대지를 2장을 이용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3장까지 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지 도구 선택하시고 이 대지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지는 작업 개수만큼 원하는 대로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셔도 되고 이렇게 휴지통 누르시면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크기는 여기 사전 설정에서 A3, B5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만들어서 다양한 사이즈의 용지들을 띄워 놓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가로 세로 변경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사진을 활용한 것들 해보았고, 도형 그리고 글씨 이렇게 3가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로고들은 다 도형을 이용한 도형의 집합이기 때문에 배웠던 도형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이렇게 일러스트 상에서 바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 스케치를 통해서 로고를 진행하는 게 좀 더 빨리 작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려온 이런 스케치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썸네일을 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줄여주시고,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인쇄하거나 출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여기 스케치를 보고 이렇게 사각형을 위에다가 그려주겠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정사각형이었으면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주시고, 이제 칠 색상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획 색상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좀 줘서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 있는 동그란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형 선택하셔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가 떠서 이렇게 교차 영역을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씩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일러스트에는 그 컨트롤 D라는 단축키가 이렇게 작업을 반복하는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사를 실행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복사를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 눌러주시면은 실행 반복입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도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 이 도형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뒤에 있는 사진이 좀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도형들과 사진이 함께 선택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진을 잠깐 홀드 시키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숫자 2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뒤에 있는 애가 잠금이 돼서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동그라미만 이렇게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로 이렇게 크기를 Shift를 누르면서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상태로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양 끝에 있는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주면 이렇게 가운데 3개의 동그라미가 남겠죠.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4개의 반구를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4개를 선택한 후에 Alt 눌러서 밑으로 복사해서 모서리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4개의 동그라미도 함께 Shift를 누르면서 선택을 한 후에 그대로 모서리에 갖다 대고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위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뭐 사실 복사가 돼서 하면 편하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오른쪽 클릭해서 변형해서 회전 90도 미리 보기 그리고 복사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멍을 뚫을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이 도형들 전체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 패스파인더에 이렇게 차지팝 빼기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스케치했던 그림과 같은 형상의 이런 로고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글씨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텍스트 눌러주시고 원하는 것 선택 후에 알파벳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정하셔서 위치하시는데 지금 글자의 간격이 너무 멀고 내가 생각했던 글씨의 폰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선택 후에 내가 원하는 폰트 이렇게 넘기면서 선택이 됐으면 글자의 자간도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자간을 0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크기에 맞춰서 할 때 이제 Alt를 누르고 Shift도 함께 눌러주시면 비율이 유지되면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서 크기를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 상태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알파벳을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함께 클릭해서 이렇게 패스파인더 누르면 이게 될 것 같지만 이게 도형이 아니고 글씨이기 때문에 패스파인더가 먹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글씨를 선택한 후에 이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이렇게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이 폰트에 이렇게 파란 라인이 생기면서 글씨가 도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도형화가 된 글씨는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도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O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렀다면 뒤에 있는 배경과 글씨를 이렇게 함께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있는 차지팝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로고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면을 이용한 로고였고 이제 약간 선을 이용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대충 스케치를 했는데요. 이 정도 스케치만 하셔도 이 일러스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바뀌기 때문에 손으로 한번 스케치를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위에 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크기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렇게 당겨서 끝까지 당겨주시면 완전히 동그랗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그림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불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회계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칠의 색깔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불투명도는 다시 100으로
맞춰도 되겠죠. 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껍게 해서 3포인트로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선과 이 볼펜의 선들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고 사진에 대한 볼트 용도를 좀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신 후에 사진은 계속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Ctrl E 이렇게 눌러주시면 선택도 안 되고 그대로 고정이 되겠죠. 자, 사진의 잠금을 풀 때는 이제 Ctrl Alt E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Ctrl Alt 숫자 2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잠겼던 게 전부 다 같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Ctrl 숫자 2 누르게 되면 잠기게 되고요. 자, 이제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 펜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기서 끝이 나면 다시 선택 도구로 돌아가서 펜 도구를 완료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펜 도구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을 다시 옮겨서 이쪽까지 붙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직접 선택 도구 흰색 화살표 선택하셔서 이 모서리를 이렇게 갖다 대주시면은 원하는 형상을 또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면 라인에서도 이렇게 둥글게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라운드를 당겨서 산 봉우리를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놨던 물결 무늬는 우리가 펜툴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물결이 균일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균일한 물결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펜 도구로 해도 상관은 없고 우리가 도형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정확하게 그을 수가 있죠. 수직이 되게.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 도형을 이렇게 커브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과에서 이렇게 왜곡과 변형 들어가셔서 지그재그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그재그의 크기를 좀 조절하시고 여기를 매끄럽게 누르시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대로 이 호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물결의 개수를 조금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절한 물결이 완성이 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조절하셔도 되고 내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지워주고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밑에도 선을 하나 그어주고 효과에서 왜곡과 변형 가셔서 지그재그 그리고 매끄럽게 하시고 이 개수를 이렇게 2개로 하고 크기도 약간 더 줄여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두시면 되겠죠.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물결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알트 E 누르셔서 이 뒤에 있는 글씨를 빼보시면 이렇게 도형의 로고가 만들어지죠. 이 산 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어서 다시 선택 후에 흰색 화살표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해주시고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과 바다와 이렇게 해가 있는 로고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뭐 이쪽 부분에 약간 이런 빛이 비치는 그림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라인으로 정리를 하니까 깔끔한 로고가 됐죠. 이 로고도 이제 불투명도 이렇게 선택해서 올려주시고 칠색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컬러의 이렇게 로고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선의 두께 조절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느낌을 달리해서 가장 적절한 로고의 두께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일러스트를 활용해서 로고 이외에도 픽토그램이나 그런 다양한 설명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미리 그려온 스케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조절하실 때는 항상 Shift를 눌러서 조절하셔야 사진의 비율이 변하지 않아서 더 정확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치시키고 약간 불투명도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여자, 뭐 화장실에 쓰이는 그런 그림과 혹은 이런 아이디어, 전구 그림, 그리고 뭐 배송에 관련된 그런 택배 차량, 그리고 이런 영상, 녹화실에 있는 그런 영사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형 툴을 이용해서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선 도구가 지금 도형이죠. 선 도구를 1, 2초가량 눌러주시면 이제 사각형 뜨게 되고 이렇게 그림 위에 그려주고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양쪽이 지금 같이 변경이 되게 되죠. 이럴 때는 더블 클릭 하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혹은 이렇게 빈 화면을 한번 클릭하시고 우리가 사각형을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자, 이쪽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쳐서 만들고 옆에 도형의 속성에 가셔서 이렇게 폭과 높이를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값을 수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변형이 있는 툴들을 누르실 때 이게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함께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링크를 해제하시고 여기 해제하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또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좌우가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렇게 라운드가 있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거는 지워주고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선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떴을 때 이렇게 아래로 만들어주고 길이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 선도구 복사해서 옆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동그라미도 여기 선도구 1, 2초가량 선택해서 원형 도구 선택하시고 Shift 누르면서 만들어 주시면 정구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옮겨서 교차 영역이 떴을 때 이렇게 손으로 놓으셔도 정확하게 사실은 맞출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정렬 도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선택, 이게 뭐 모두 다 삐뚤어져 있어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기준이 되는 몸통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도형 머리를 또 복사해서 이쪽에 두시고 이렇게 함께 선택한 후에 기준이 되는 몸통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사진은 다시 Ctrl Alt 숫자 2 눌러주시고 옆으로 치워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도형 선택하시면 지금 컬러가 흰색이라서 보이지 않는데 다시 색을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입혀주신다면 이렇게 화장실 로고를 우리가 픽토그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이 트럭과 영사기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선택하시고 이렇게 박스 쳐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사각형 선택하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한번 커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도형 두 개를 선택한 후에 빼기 하시면 이렇게 자동차 앞부분을 완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동차의 형상, 이 유리 부분을 약간 기울여서 만들기 위해서 검정색 화살표 밑에 있는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점을 더블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뒤로 약간 이동을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선택 도구에서 모서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또 이렇게 R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앞쪽에 범퍼의 라운드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안쪽에 들어가는 사각형도 이렇게 만드시고 직접 선택 도구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 후에 당기시면은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선이 두껍기 때문에 선택해서 선의 두께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획은 이렇게 획색 없음, 칠색, 이렇게 그레이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은 색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면색과 이 테두리 색을 바꿔주는 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같은 면색, 같은 선색을 이렇게 면색으로도 우리가 빠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위치시켜 놓을 수 있겠죠. 내부에 이제 바퀴, 외부에 있는 바퀴 부분도 이렇게 그리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위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숫자 2 눌러서 그림을 옆으로 치워주고 다시 이 바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퀴는 가운데는 흰색으로 비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칠색을 우리가 흰색으로 만드신 후에 획색은 이제 그레이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께도 비슷한 4로 맞춰 주신 후에 이렇게 앞쪽에 있는 바퀴도 우리가 선택을 하시고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 바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기도 어렵지 않죠. 사각형으로 만들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 더 복사한 후에 선택, 이렇게 내려주시면 조리개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크기도 줄여주시고 이렇게 Alt를 누르면 좌우가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복사. 밑에 있는 다리도 내가 선도구 이용해서 자, 내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 변형해서 반사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미리 보기 세로로 설정하셔야겠죠. 그리고 복사 하시면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를 같은 위치에 가져다 두시면 같은 각도로 내려온 다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잠깐 위로 올려주고 이 내부에 있는 것은 색깔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색깔 바꾸기 눌러주시고 여기도 보시면 이 회색을 없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없음 이렇게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영상이 느낌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그림들을 가지고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픽토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약간 더 어려워 보이는 전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밑에 사각형을 붙여서 이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 주시고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가운데 정렬 해주신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합하기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구 유리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스크류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준 후에 점들을 당겨서 잘 안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변형 툴을 눌러서 이렇게 라운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이렇게 밑으로 복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느낌의 형태를 내실 수가 있죠. 여기 안쪽에 라운드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라운드 넣기 위해서는 흰색 직접 선택 도구 누르신 후에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안 되시면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점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면 전구에도 라운드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는 반원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반원은 이렇게 원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 모서리에 여기 뾰족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반원도 손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으시고 지금 중앙 센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선택을 한 후에 다시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면 이게 삐뚤어져 있던 것들이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있는 필라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선을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길이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이쪽에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만들겠습니다. 선택해서 변형 그리고 반사 해서 세로로 되어 있고 미리 보기 복사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겹쳐서 생기게 되죠. 이렇게 가져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빛이 나는 것들도 이렇게
선 도구 클릭하셔서 누르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있는 두 개를 선택해서 변형, 반사, 복사 해주신 후에 그대로 이동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빛이 나는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키가 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조금 눌러서 동그랗게 찌그러뜨려 주면 이렇게 비슷한 스케치와 비슷한 느낌의 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통한 가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로고 두 개와 이렇게 픽토그램 형상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웹상세나 혹은 뭐 화장실에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패키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대지를 지울 때는 여기 안에 대지 도구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필요 없는 대지를 선택 후에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는 이 사진에 있는 이런 태그나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라벨지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볼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옆에 참고용으로 두고 자, 사각형 가이드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에서 1, 2초가량 누르면 사각형 도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태그를 만들고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깔은 여기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면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후에 이제 안쪽에 있는 네모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위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같은 크기의 네모가 위에 그대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위치에 복사가 되지만 컨트롤 C, 컨트롤 F 하시게 되면 이 도형 위에 그대로 복사가 되게 돼서 좀 더 작업 속도를 우리가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자, 복사된 사각형의 크기를 약간 줄여주시고 칠색을 이렇게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Al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좌우측을 줄여주시면 양쪽이 같이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위쪽에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내야겠죠. 위쪽에 모서리를 자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거기에 맞게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옆에 스포이드를 활용해서 아무 색이나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비슷하게 됐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우측에 있는 아이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이제 변형에서 반사, 그리고 미리 보기 하고 복사 하시면 이제 두 쪽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대략적인 위치를 선정하신 후에 여기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하신 후 컨트롤 G 하시면 그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얘네 둘의 거리는 항상 같게 되겠죠. 그 이후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 여기 라벨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 하시게 되면 여기 좌우가 똑같이 잘린 형태의 라벨지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룹을 다시 풀어주시고 배경지를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가이드들을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하시면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 하나가 겹쳐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도형이 맨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돈으로 맨 뒤로 가기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흰색 바탕이 있는 라벨지가 완성이 되게 되죠. 여기 위쪽에 구멍도 하나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구멍 만드시고 위쪽에 가운데 놓겠습니다. 해서 패스파인더 구멍으로 이렇게 뚫어 주시면 되죠. 자, 이게 패스파인더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정돈 눌러서 맨 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안쪽에 있는 글씨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가이드가 되는 원형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원형을 하나 그려주고 그 크기를 적절하게 맞춰주신 후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하고 패스상의 문자 도구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패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원을 둘러서 글을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돌려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도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설정에서 크기를 키우시고 자, 원하는 글씨체로 이렇게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두껍게 해주시고 글씨 크기를 적절하게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글씨의 컬러도 우리가 선택 후에 스포이드로 배경지의 선택을 누르시면 같은 색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리고 쭉 당겨서 라운드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색색과 면색을 바꿔주는 키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색상의 라인을 얻을 수가 있죠. 이후에 위쪽에 있는 작은 로고들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각형 도구 이용해서
빈 화면 한번 클릭하시면 우리가 면의 개수를 변경해서 삼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그려주시고 적절한 위치에 올려두신 후에 크기 조절하시고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겹쳐 보이신다면 이 칠색에 흰색을 우리가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각형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라운드가 잘 안 먹으면 이렇게 라운드를 줄 수도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바꿔주시면 이렇게 같은 컬러의 도형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을 그은 후에 지금 선에 색깔이 없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 선으로만 보이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스포이드로 옆에 있는 라인을 클릭해 주시면 선에도 이렇게 두께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하고 밑으로 하나 복사한 후에 우리가 컨트롤 D 눌러주시면 실행 반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같은 간격으로 뭔가 선을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또 이 도형들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 둥글게 쓴 글씨가 계속 걸리적거리죠. 그럴 때는 선택 후에 컨트롤 E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배경들도 함께 선택해서 컨트롤 E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효과에 가서 우리가 왜곡 변형에서 지그재그 선택하시고 매끄럽게 크기를 작게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비슷한 형상의 무늬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G 하시면 이렇게 이동하실 때도 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도 이렇게 세로 문자 도구를 선택해서 우리가 글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가로로 쓰기 위해서는 일반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 색깔은 흰색이기 때문에 글씨를 선택한 후에 흰색 배경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흰색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타이핑을 적절히 하시고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글씨들도 선택 후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같은 색감으로 맞춰줬습니다. 자, 밑에 라인을 그어주고 똑같이 다른 라인에서 색을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떼온 후에
이쪽에 있는 슬래시도 이렇게 선도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그어주겠습니다. 자, 글자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을 하신 후에 적당한 위치에 두시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똑같이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 간격이 지금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가 글자 툴을, 문자 툴에서 위아래 간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가운데에 정확하게 둘 수 있겠습니다. 이 글씨도 여기 스포이드를 선택하시고 여기 배경지를 선택하시면 똑같은 글씨체로, 글씨 색깔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글자 크기를 약간 키우고 가운데니까 좀 볼드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택과 거의 똑같은 형상의 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각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고 회색으로 만들어서 면색과 핵색을 바꿔줬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라인들은 칼선이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나 스티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라인을 칼로 커팅할 때의 그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작업물들이 최소한 5mm 이상은 떨어질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는 게 안전합니다. 자,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우리가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스트로베리라는 글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크기를 키우고 칠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500ml 라고 써준 후에 위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룰러에서 나온 가이드선을 올려주신다면은 정돈하기에 좀 편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위치시키고 이렇게 파란색 패스, 여기 룰러에서 컨트롤 R 누르시면 룰러가 이렇게 나왔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잡아 끄시면 이렇게 가이드선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글씨를 이렇게 맞춰서 집어넣고 크기 조절도 하시면은
보기 좋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완료를 하셨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안쪽에 있는 도형들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은 카피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세로 문자 도구 눌러주시고 자, 여기 단락을 이제 상단 정렬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자간이 이렇게 가로로 설정이 되죠. 자간 위아래 자간도 해주시고 크기 적절하게 바꿔서 올려주신 후에 약간 볼트 명도를 줘서 회색으로 글씨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택과 벽에 붙어 있는 라벨지까지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제로 우리가 칼선이 있는 이런 박스 형태의 패키지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보통 이렇게 박스를 제작하게 되면 박스 가게에서 이런 칼선을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칼선을 받게 되신다면 이 칼선 위에다가 우리가 올리고 싶은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약간 참고할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형 도구 이용하고 사진을 자, 이렇게 제작해 놓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이미지를 컨셉으로 이제 포장지 디자인을 박스 디자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형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은 이 도형을 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이 각도를 이렇게 90도 타이핑을 하시면 정확하게 90도가 잘려 있는 도형을 만드실 수가 있죠.
이거를 뭐 180도 이렇게 하시면 반구를 또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비틀고 우리가 스포이드로 이렇게 노란색 가져오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도형의 칠 색깔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신 후에 위치에 갖다 두고 핵색은 이렇게 없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이후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도 하나 그려주고, 칠색상을 이런 주황색으로 만들고 다시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도 이 사각형과 이 동그라미 이렇게 복사한 후에 이렇게 정확히 갖다 놓으시고 Shift를 누르면서 이렇게 늘리시면은 정확한 정구를 이렇게 올려서 만드실 수가 있죠. 패스파인더에서 합집합을 눌러서 이런 도형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이 좀 길다고 생각되시다면 흰색 직접 선택 도구 눌러서 이렇게 면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고정점을 하나, 두 개 선택하신 후에 좀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형상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밑쪽 길이를 줄일 수도 있겠죠. 검정색 화면을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 크기 이렇게 만드셔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러도 약간 다양하게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위치를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컬러로 이런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형도 선택을 하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다른 색상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도형들을 배치하셔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줄의 패턴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완성을 시켜 볼게요. 이 부분을 전체 선택 후에 Alt로 복사하겠습니다. 전체 선택 후에 Alt로 복사. 지금 뒤쪽에 있는 이런 라인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Ctrl E로 잠금을 시켜준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복사.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약간 패턴이 다양하게끔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이렇게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이런 아웃라인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그룹으로 Ctrl G 해주시고, 자, 교차점과 교차점을 사각형을 그려주신 후에, 자, 보이기 위해서 제가 컬러를 넣어 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뒤에 칼선에 맞는 사각형을 그려주신 후에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인에 정확하게 맞는 패턴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복사해서 이 종이 위에 올리시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하신 후에 이렇게 잘라서 클리핑 안쪽에 넣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맞지 않았을 때는 이 외곽 라인을 한번 잡으시고 더블 클릭 후에 이렇게 더블 클릭 후에 크기를 키우시면 사진의 비율은 그대로 두되 우리가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동하셔서 꽉 찬 사진을 다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됐으면 ESC 눌려서 모드에서 나가주시면 됩니다. 정돈 맨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라인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이런 로고들을 가지고 패키지에 한번 가미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기, 다른 파일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로고가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이게 조금씩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을 막기 위해서는 자, 오브젝트에서 패스 그리고 윤곽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줄여도
이렇게 패스들이 변경이 되지 않게 잘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G로 그룹해서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은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성된 패키지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은 지워주시고 이제 완성된 패키지를 파일 이렇게 저장하시게 되면 이대로 AI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보통 박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공장에 넘길 때 보통 AI 파일을 그대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JPG로 변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Ctrl Alt E로 잠궈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잠궈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 사진이 있으시다면 사진도 선택하셔서 포함을 항상 꼭 눌러 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사진이 들어와 있을 때 이 X자가 없도록 포함을 눌러 주셔야 인쇄에서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다 완료가 됐다면 이제 폰트인 부분들도 우리가 정비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로고에 있는 글자, 이렇게 글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글자들도 우리가 우리가 특별한 폰트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인쇄소에서 폰트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이 폰트가 다른 폰트로 변경되거나 내가 했던 디자인 의도와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Ctrl Shift O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도형화를 시켜주셔야 이렇게 폰트가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 파일을 저장해서 뭐 인쇄소나 그런 곳에 보낼 때는 우선 글자들이 Ctrl Shift O로 다 이렇게 깨져 있는지, 도형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진 또한 포함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파일에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PG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내보내기, 자, 이렇게 화면에 맞게 내보내기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 내보내기 선택하시면 이 대지가 그대로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러스트 기초 활용법과 로고 디자인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